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 마이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접속하는 것,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 하여간 6분간을 지금 엉뚱한 걸 그 연습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시 지금 풀이를 해야 될 판이네요. 하여간 참, 아이고, 이렇게 기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각설하고 거기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개와 할게, 뭐가 맞나요? 요거 발음을 할게라고 하더라도 쓰는 거는 할개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리을까, 리을쏘냐, 리을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또 이제 그 의문형을 만드는 종결 어미를 제외하고는 된소리 표기 어미에서 안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게, 라고 발음하지만 쓰는 건 할개라고 쓰고요. 뭐 할지어다, 할지언정, 다 찌어다, 지언정이라고 발음하지만 그래도 다 할지어다, 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써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철수가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먹었을, 이거 것이야죠. 것이야. 것을 이제 그 줄여가지고 그래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것은 대표적인 그 의존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식하는 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거야 이거는 먹었을 것이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것이나 거나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관한 것 뒤에 게 맞습니다. 먹었을 거야.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자, 아니 먹는다, 아니하 먹는다. 아니 먹는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니하는 지 아니하다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 히읗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먹다라는 동사 앞에서 사용되려면 아니 먹는다니까 안, 니은만 맞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와 들렸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방문한다는 뜻이네요. 방문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 요거 들르다가 방문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습니다.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 앞에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외래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한 것은 텀이 날이 있고 대신 그 다음에 저기 이거 문제풀이를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셔야죠. 풀어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을 듣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할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지금이라도 잠깐 중단해 놓고 다 뒤에 걸 또 아래 걸 또 한번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든지요. 자, 외래 표기법에 따르면 텀이 날 보세요. 텀이 나고 발음 끼워 보시면은 외래 표기법은 발음을 옮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텀이 널 이런 식으로 이자 거꾸로 된 발음이네요. 이자 거꾸로 된 발음은 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텀이 널로 써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요거 저기 이렇게 S자 길게 한 거, 길게 한 거는 앞에 오면 슈로 적고 뒤에는 건 C로 적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시, 그다음에 잉글리시,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맞다고 그랬죠. 10도 그 뒤에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시가 아니라 대시라고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그다음에 3번. 플룻죠. 플룻이 이거 옆으로 보는 그 필이 그게 그 플룻이라는 게 원래 플룻하고서는 시옷 붙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가 장음이에요. 그렇죠. 장음면 받침 못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내려 써가지고 그래서 플루트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의외로 맞아요. 플룻이 틀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플룻 그게 틀리고 플루트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표준국어 대선 찾아보세요. 그럼 플룻이 틀리다고 나와 있고 플루트가 맞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때 사전 못 찾아보실 텐데 다른 사전 찾지 마시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주세요. 거기에 뭐 외래 표기법이나 국어문 규정이 다 그게 녹아 있거든요. 거기에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국어 대사전이 국가 공인의 사전입니다. 그래서 www.korean.go.kr 저번에 알려드렸던 국립국어원에서도 표준국어 대사전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기 포털 사이트에서 저기 표준국어 대사전만 찾으셔도 그리고 앱도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앱도 있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시는지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막 초등학생도 글을 올리기 때문에 막 뭐 이상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도 않은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믿고 했다가는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본으로 꼭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플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케이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A잖아요. A 모음이 두 개 있으니까 요거는 받침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침을 못 쓰네요. 그래서 받침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가 맞다는 것. 그래서 그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모음 두 개 있으면 받침 쓸 수 없다. 그래서 뜻밖의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보기를 외래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 자, 워크샵 요게 있는데 샵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저기 발음 보세요. 발음 보시면 시력검사 발음이거든요. 시력검사 발음. 시력검사 발음 R로 씁니까? O로 씁니까? 제가 O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샵이라고 쓴 거 두 개 틀려요. 워크샵 틀립니다. 워크샵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거 틀려요.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요. 자, 그러면 3번, 4번 봤을 때 3번, 4번은 이제 받침 문제군요. 받침이 우리 제가 7가지로만 적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 피읍 받침 있었습니까? 피읍 받침 없습니다. 피읍은 다 비읍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헤어샵 이렇게 적은 거 많죠? 헤어샵이라고 적은 거 다 틀린 표기예요. 헤어숍이라고 적어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면 다음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시오. 이 부분은 이희석 이렇게 적네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름을 적을 때,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을 때, 이름은 이제, 성은 자유롭게 적기로 했죠. 그래서 I가 원래, 맞는 말입니다만, YI로 적어도 되고, LEE,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희석을 적어보겠습니다. 희석은 HUI, 그 다음에 석은 SEOK, 이런 식으로, 이희석, 이런 식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의 같은 경우는 UI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EO로 적는 거니까, 이희석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성은 자유롭게 적으시고요.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문자로 하나를 붙여 쓴다는 것 그것도 역시 맞추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프린트물로 하는 수업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로 그렇게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신 여기 주로 이제 이 교재가 많으시죠? 2판 요것도 괜찮고요. 요 1판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뭐 페이지 수 똑같고 페이지가 다 똑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거의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수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요 두 개, 요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교재 그러면 2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2페이지 보시면 제1장 총칙, 제1항 철자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글 맞춤법은 철자법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 일단은 뭐 소리대로 적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을까요? 제가 저번에 넓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넓다를 소리대로 넓다라고 쓰면 넓고 넓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통일성이 없어진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넓다 리을 비읍으로 그렇게 써주면은 서로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제 1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을 볼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꽃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꽃이, 꽃을, 꽃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음화 돼가지고 그래서 비음화 현상을 거쳐가지고 꽃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꽃 디귿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과 꽃다발, 꽃밭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꽃이으로 적거나 꽃으로 적거나 디귿 받침으로 그렇게 적으면 의사소통이 아주 편하겠죠. 뜻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렇지가 않죠. 이게 서로 같은 플라워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꽃으로 그렇게 어법에 맞게 통일하는 식으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수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형태수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바로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앞에 꽃이, 꽃나무, 꽃과, 꽃이, 꽃나무, 꽃과 이런 식으로 제가 편의상
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음되니까 꽃이죠. 원래 발음은. 자, 1, 2, 3, 4번 중에 뭐가 맞습니까? 1번이 맞겠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뜻이 파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자법, 맞춤법이 필요하고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철자법이 필요하다.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소리대로 물론 기본적으로 적지만 어법에 맞도록 그 철자법을 이용해서 적는 이유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단어는 다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참 동안 요거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네요.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한참도 하나의 단어고 동안도 하나의 단어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띄어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띄어쓰기에 관련된 거는 한글 맞춤법 뒷부분에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단어는 띄어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항 보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3항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그래서 그 아까는 얘기했지만 한글 맞춤법 그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좀 덜 알려져 있는 규정인데 우리 저번에 그 맛보기로 그 우리 1교시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것만 알아둬도 여러분 저기 글 쓰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플래시맨 한번 볼게요. 플래시맨 보면 요게 그 아래 그 저기 확인 문제요. 요게 그 원래는 저기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뭐 실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이제 실제 그 사람도 이제 나오는 뭐 하여간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후레시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후레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후레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인지 후레쉬의 말뜻을 전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번개 인간이었다는 거죠. 플래시맨이었습니다. 플래시맨. 그래서 요거 어떻게 적냐면 F는 일단은 피읍으로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요 저기 L 있죠. L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저기 초성이 없을 경우에는 리을로 적습니다. 이건 리을로. 그래서 요게 리을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로 적죠. I로 적고 그 다음에 C로 적겠습니까? C로 적겠습니까? 요 발음 요거 S자 길게 한 거거든요. 요거 C로 적기로 했죠. 그러니까 플래시 그 다음에 맨 요거 A니까 이렇게 I로 적어주겠네요. 플래시맨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후레시맨 이러면은 이게 프레시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들어가지고 뭐 신입생이 날아다닌다 뭐 이런 뭐 그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본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발음만 이제 들여온 것인데 요 표기는 완전히 잘못된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래시맨이라고 그게 그 실사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쓰는 뭐 그대로 이제 들여왔나 본데 하여간 요 발음은 요 표기는 틀리고요.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플래시맨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예가 있는데 그 보기 중에 몇 번이 맞습니까? 제일 마지막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저 3페이지 제2장 자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4항 자모 이름.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수화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자모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요거 저기 이제 그 한글 그 한국어에 쓰는 음을 이제 표기한 그런 자음 모음 그거를 자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이 저 자모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24자라고 나와 있네요. 24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어의 그 자음 모음이 24자일까요? 24자가 아니라 사실은 40자예요. 40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로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그래가지고 24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음이 맞습니까? 사실 자음이 맞습니까? 모음이 맞습니까? 모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40개 중에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그래가지고 총 4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개 이렇게 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니까 좀 외우기가 쉽네요. 한글의 자모는 음은 40개다. 40개고 자음이 더 적다. 자음이 19개, 모음이 2개 더 많아가지고 21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한글 맞춤법 그 한글 자모에 쓰는 스물 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스물 넉자로 하는 요렇게 그 새는 이제 그거는 이런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 훈민정음 만들 때 훈민정음을 28자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통을 받아들여서 스물 넉자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스물 넉자가 아니라 40자다라는 것, 꼭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뭐 스물 넉자 외에 들어가는 뭐 쌍기역, 쌍디귿 뭐 이런 것, 그런 것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진 모음들 쭉 들어가니까 붙임 1번 보시면 그거까지 합치면 4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일단은 저 이름을 짓는 원리를 보면은 요게 요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앞뒤에 요거를 배치하는 식으로 돼 있네요. 초성에 니은이 들어가고 종성에 니은이 들어가서 니은. 리을도 마찬가지죠. 요거 사이에 여기 초성에 리을 들어가고 종성에 리을 들어가고, 그래서 초성과 종성에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자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요거에 예외가 되는 것들 있죠. 이와 을을 써야 되는데 요거에 예외가 되는 것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요게 있군요. 기역, 그렇죠. 기역, 요건 여기 여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그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시옷, 요건 오가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 세 개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기역인데, 키읔은 또 키읔이에요. 키읔이라고 으라고 쓰는데 기역만 이제 기역입니다. 티읒도 마찬가지예요. 디귿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왜 기역이라고 쓸까요? 기윽이라고 안 쓰고 기역이라고 쓸까요? 기윽이라고 안 쓰고. 요게 이런 이름을 붙인 거는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세종대왕 아니에요. 아니고 요 한글이 반포된 다음에 한 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그게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쭉 뭐 단어의 발음 기호, 뭐 발음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은 단어 공부하는 단어책인데, 거기에 이제 기역의 이름을 기역으로 하겠다고 그 사람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세진이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붙인 건 아닙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는 아마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영화 아마 영화가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있잖아요. 나란말사람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나란말싸미. 거기에 영화에서 세종대왕이 송강호 세종대왕으로 나오는데, 거기 자모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역을 기역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발음 기호를 뭘로 서겠습니까? 설마 영어로 서겠습니까? 그때 발음 기호로 쓸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한자죠, 한자. 그래서 한자 가지고 이렇게 기역을 적었는데, 자, 기역이 그러면 한자 기자 있나요? 이거 원래는 기윽이라고 적어야 되죠. 한자 기자 있나요? 한자 뭐 기억할 때 기억, 그다음에 시기 이렇게 할 때 기자 있잖아요. 한자 기자 있습니다. 그런데 윽자가 있나요? 윽자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요 역자 요거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된 이유는 바로 발음 기호에 윽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에 윽자가 없기 때문에 붙인 고육지책이다. 그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 디자 한자 있나요? 옛날에 국외음악 일어나기 전에 지는 다 옛날에 디로 발음을 했어요. 지로 발음하는 것도 있고 디로 발음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디자라는 한자가 있었습니다. 요런 거 다 디로 발음했어요. 요즘은 지지만. 그래서 디자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으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으을 붙여야 되는데 으자 없죠. 으자 한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디귿으로 끝나는 한자가 없단 말이죠. 한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구육지책으로 어떤 거를 써놨냐면 이렇게 요자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끝말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요거를 글씨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것은 이거는 그걸로 읽지 말고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뜻으로 읽어라. 훈독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끝이 그래서 디귿이 된 거예요. 디귿. 이런 식으로 디를 쓰고 그 다음에 긋 같은 경우는 끝 말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긋이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옷 볼까요? 시 한자 있죠? 시 같은 경우는 뭐 시간 할 때 그 시자가 있잖아요. 옷은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한자 없죠? 한자 없으니까 이건 못 쓰겠고. 자, 그러면 이거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는 옷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은 뜻으로 읽어라. 그래서 옷이 된 겁니다. 옷. 그래서 시옷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 다소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 규정을 이렇게 이하고 의하고 앞뒤에 이렇게 그 초성과 종성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그게 이제 이름의 원리입니다만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여가 들어가고 그가 들어가고 오가 들어가는 이런 식의 예외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발음기로 쓸 수 있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고육지책으로 다른 거를 갖다가 붙이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역도 다 기역이에요. 기역이고 디의시고 그 다음에 시의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 그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최세진의 저작권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서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식으로 하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군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저작권을 꼭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는 잘 그러니까 물론 저작권 인정해야죠. 인정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예전에 최세진의 뜻을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사람들이 그 전부터 기역이라고 그러고 디귿이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통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쭉 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아야, 어여, 오요, 오유, 의. 여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있죠. 에 있죠. 에. 아이나 에 또 어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막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침 1번 보시면은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제가 기역이 아니라 쌍기역이라고 그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쌍자 붙이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에예, 와외, 워, 왜, 위, 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에 24자 그 다음에 아래 16자 합쳐가지고 총 총 40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죠.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데 자, 여러분들은 요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거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사전을 찾아야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사전 찾으려면 이 순서부터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A, B, C, D 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요거 외워야 되니까 요거 외우는 것조차가 일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전자사전이 나오는 덕분에 완전히 신기원이 열렸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순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전자사전만 두드리면 다 뜻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만 요즘은 이거 모르면서도 한국말 잘 쓰는 외국인들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시면은 받침 글자가 차례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받침 순서도 마찬가지죠.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논리로 그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다음에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물론 히읗보다 지읒이 앞에 있으니까 니은, 지읒이 니은, 히읗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키역이라고 부릅니까? 키윽이라고 부릅니까? 기역만 기역이에요. 쌍기역도 물론 기역입니다. 쌍기역. 그렇지만 키윽은 키윽이라고 쓴다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뒤에 거고요.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시겠습니다. 예, 쌍기역이 있는데 요거 끼역이라고 읽습니까? 아니죠. 끼역이라고. 이것도 안 돼요. 안 되고 저번에 무한도전 하하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예, 이렇게 했다가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앞에 쌍자를 붙여가지고 쌍기역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된소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된소리 표기 한글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가 있다면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가 있겠군요.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무성음과 무성음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예, 그런 거는 바로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자, 예, 뭐 예를 들면 국가, 국비 뭐 이런 거죠. 국가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 무성음, 유성음은 요런 여기 성대에 그렇게 이 손을 댔을 때 그 성대에 울림이 더 있으면 예, 그거는 유성음이 되고 요 성대에 울림이 별로 없으면 그 무성음이 됩니다. 자, 근데 요 기억 요거는 이제 무성음이거든요. 무성음이 서로 연속이 되었을 때 뒤에 있는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현상. 요 발음이 국가가 되잖아요. 요렇게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인데 요런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 된소리 대기를 표기에 반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게 그게 되는 것은 저 소리가 나는 것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지만 뚜렷한 까닭이 없이 그냥 된 소리가 나는 것은 표기에 반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아래 보시면 이제 1번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를 보도록 할게요. 소쩍새. 예, 요게 된 소리가 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원래 이거 된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기에 반영을 해서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헬쓱하다, 가끔 거꾸로 불썩 어찌 있다. 그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저 된 소리가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소쩍새란 말이 나오는데 소쩍새가 여러분 저기 뻐꾸기하고 비슷한 귀여운 새로 아시나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부엉입니다. 부엉이. 그래가지고 소쩍새는 아주 무시무시한 새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악산에 그 혼자서 이제 등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뭔 일인가 하고선 딱 봤더니만 그 소쩍새가 부엉이가 딱 그걸 뱀을 하나 손을 딱 잡고 다리 딱 잡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하늘이 가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큰 맹금류입니다. 얘도 무서운 새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하여간 되게 크구나. 예, 그리고 소쩍새가 되게 무서운 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는데 하여간 뭐 그 소쩍새가 이제 소치 적다란 뜻으로 소쩍이라니까 소치 적다란 뜻으로 얘기를 해서 소치 적으려면 되게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조로도 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새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엉이하고 올빼미 차이 아세요? 예, 부엉이는 요 귀가 있는 게 부엉이죠. 예, 올빼미는 올빼기 돼 있는 게 올빼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요게 귀가 있는 애가 좀 약간 예쁘게 생겼죠. 멋있게 생겼고 예, 완전히 올빼기 되네. 그런 애들을 이제 올빼미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도 사실 같은 종류입니다만 그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소쩍새는 부엉입니다. 부엉이고. 자,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숫제,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 라는 그런 뜻인데 요게 발음이 이제 숫제로 나거든요. 숫제. 흔히 숫제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숫제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특별한 예,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숫제로 써야 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 숫은 숫대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숫으로 원래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접이, 숫저이, 숫제처럼 분석되는 것이므로 숫제로 쓰지 않고 숫을 살려서 숫제로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숫이라는 게 앞에 다른 숫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므로 숫이라고 써주면서 숫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무서움과 숫의 시옷과 그 다음에 제의
그 지읒이 서로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돼가지고 된소리가 나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재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인데요.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거 이제 유성음이거든요.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고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로 반영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을 보겠습니다. 다만은 이제 예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즉 무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소리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역 비읍 다음에 나는 그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요게 또 이제 그 헷갈리게 만드는군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똑딱 똑딱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딱이라고 쓰잖아요. 딱. 그런데 왜냐하면 똑이 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의 기역과 그다음에 딱의 디귿이 둘 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닭 똑닭 이렇게 적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똑같은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똑딱, 똑하고 딱이 비슷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 될 때는 그거는 똑같이 적어줍니다. 그런 예를 제외하고 뭐 국가나 국비나 이런 식으로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똑딱이 있고요. 자,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똑딱이가 있고 그 깍두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똑딱이는 왜 이렇게 된소리로 적어주고요. 깍두기는 이렇게 된소리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 똑딱이나 깍두기나 요거 둘 다 뭔가 이렇게 그 소리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소리는 아니면 그 모양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그 의성 의태어 같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똑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슷한 소리예요. 똑딱은 비슷한 소리죠. 그렇지만 깍둑은 비슷한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깍둑은 비슷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가 이렇게 그 같은 음절로 적어주지 않는 거죠. 깍처럼 이렇게 된 소리로 둘을 적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같은 소리냐, 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만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거를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똑딱이, 깍두기 이렇게 적는 이유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자, 요거는 다 무성음과 무성음에서 연속이 돼가지고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그 예들이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비슷한 소리가 아니군요. 싹둑 이런 것도 싹하고 둑은 다른 소리잖아요. 그 비슷한 소리가 아니라 같은 소리도 아니고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싹둑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해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투사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 쓱싹, 쌉쌀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 소리가 같은 글자로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 쓱싹, 쌉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 같은 소리가 연속이 되면은 똑같은 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한글 14망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두 모음 사이에서 해쓱하다라는 말 있죠? 이거 이렇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것은 된소리로 날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해쓱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고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울림소리 뒤에서 듬뿍하다 이렇게 미음, 리을, 니은, 이응 이렇게 울림소리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국에서는 된소리로 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서 원래 그 된소리인 겁니다. 된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 표기 해줍니다. 듬뿍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게 맞고요. 다만 보시겠습니다. 야단 법석 요거 야단 법석이라고 적습니까? 법석이라고 적습니까? 요거 무성음 뒤가 연속이 됐을 때 뒤에 된소리가 나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되는 것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단 법석이 맞습니다. 이거 원래 한자예요. 그래서 야단 법석
석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한자 음에 따라서 법석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하여간 뭐 이호 규칙에 의해서도 예, 법석이라고 소리나지만 저기 된소리 대기 현상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을 안 해줘서 야단 법석이 맞고요. 예, 그래서 야단 법석 같은 경우는 불교 용어죠. 예, 불교 용어에서 그 저 석가모니가 그때 그 야단 즉 저기 들에 있는 단에서 그렇게 설법을 할 때는 그 법석은 이제 그 설법을 하는 자리란 얘기죠. 설법을 하는 자리. 그래서 그 들에 있는 자리에서 설법을 여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엄청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법석이 아니라 법석이라고 적어준다. 원래 법석이 둘 다 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니까 법석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기 야단 법석도 마찬가지고 법석도 마찬가지예요. 법석만 딱 나눠가지고 야 법석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하여간 어쨌든 그것도 법석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그 X를 보시겠습니다. X를 보시면 쓱싹 요거는 이제 쓱과 싹이 비슷한 소리입니다.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연속이 될 때는 예, 요거는 표기에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쓱싹 요 앞에 게 맞게 되는 겁니다.